자동차를 사랑해 자살까지 미룬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TV에서 찾아뵀던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빼박셔박 쉐슬람 김원석입니다. 쉐슬람의 신화 같은 존재. 아이고요. 주위에 있는 모든 현빠분들하고 예전에 다 손절을 했어요. 맞아요. 그쵸. 네, 정말 많이 싸웠죠. 현기차들은 보험료를 10배를 더 내라. 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쵸. 유명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더 많이 내라. 일선에서 그렇게 싸우셨던 우리 쉐슬람의 전설입니다. 우리 선배님의 제가 간단한 스토리를 읊어드릴게요. 네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밝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1 때 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퇴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까지 사실 하셨었고, 그러다가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해. 내가 면허 딸 때까지만 한번 내가 살아보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를 따시고 스파크를 구입하신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쉐슬람에 입당을 하시고 이제 쉐보레 탁송 회사부터 해서 나중에는 정비 자격증을 획득하셔서 정비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기사까지. 맞습니다. 야,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이거 쉐슬람에. 네,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차죠? 2019년 12월 24일 날 제가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차를 직접 받아온 차량이고요. 저에게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었던 첫 신차로 구매한 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23대째 차를 샀다 팔았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8대가 이제 쉐보레 차였어요. 대우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13대의 차를, 그러니까 23대의 거의 절반 이상을 네. 쉐보레와 대우 차량만은 구입을 했었죠. 사실 이 차는 우리 선배님께서 거의 안 타요. 소장용으로 맞아요.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소장용으로 구매한 차예요. 네, 평소에 타시는 차는 현재는 리얼 U 콜로라도, 이거 꼭 붙이셔야 됩니다. 리얼 U 콜로라도, 네. 그다음에 볼트 EUV, 그다음에 이 더 뉴 스파크 차량 가지고 있었고요. 2대가 더 있습니다. 네, 푸조의 207cc라고 네.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차량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은 SM520. 이 스파크는 선루프 뺀 거의 풀업이라 차값이 이제 자그마치 1,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3기통 네. 1.0cc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또 수동이라. 그렇죠. 기어 봉은 안 바꾸셨네요. 기어보고 순정입니다. 원래는 실내는 전부 올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올순정까지는 아니지. 원래는 사실 이것도 순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조명이 없어요. 선바이저에. 선바이저가 이게 알페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고 네. 이렇게 하고 늘어나는 것도 되거든요. 원래 이야. 이게 이야. 안 돼요, 안 돼. 감동이다, 감동.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만족도가 좋은 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선배님, 우리 쪽에서 선배님의 존재감은 사실 그 뒤통수에 쉐보레 문신인데.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네. 사연이 있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계신 거예요? 기르고 있습니다. 문신은 안 지웠죠? 문신은 그대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평생 오케이. 가져가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랬던 얼굴이 살찌면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자. 할인 방법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게 보니까 카플레이가 되네요?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다만 마이링크 옵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옵션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출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출고해야 된다는 옵션 중에 아주 중요한 옵션이 해당돼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단종됐으니까 그죠. 중고로 이 차를 살 때 네네. 카플레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마이링크 옵션,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차를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은 파크라는 차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쉐슬람의 전설, 우리 차주님 김원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스토리가 좀 그래도 기구해요, 솔직히. 그렇죠. 예, 차주님께서는 이 쉐보레라는 차를 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완벽하지 않아요. 차가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뭔가 정돈돼 있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LED 번쩍번쩍 막 앰비언트 번쩍번쩍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저랑 비슷한처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절제덕신, 네. 현대 기아에 맞서는 입장에서 저도 항상 좀 소수의 입장에 많이 있었던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소수에? 네, 왜냐면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외적이라든지 이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브랜드 내에서도 쉐보레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브랜드 위로는 유럽 쪽으로는 오펠이랑 복스홀이랑 브랜드가 있었고요. 네. 근데 북미 쪽에는 뷰익이랑 캐딜락이라는 또 위에 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막내로서의 서로 뭔가 항상 위에 있는 형들에 비해서는 나는 밑에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 차주님은 막내죠, 집에서. 제가 집에서 막내입니다. 그런 면들이 하나하나가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폭발한 게 사실 고1 때였고, 맞습니다. 사실 학교도 자퇴를 하셨고, 그렇죠. 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냐. 뭐 또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렇죠. 행동이 왜 그러냐. 그거 진짜 힘들었죠. 힘들었죠. 근데 지금 요즘은 즐기고 있어요. 그런 거조차도. 아, 그래요? 네. 건강해졌다. 아, 근데 이게 사실 네네. 여자한테 내가 뭔가 고백을 할 때도 허들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다 저를 친구로 보지 네. 이성으로 보진 않죠. 그럴 때 쓰는 나만의 기술이 있나요? 저는 그냥 마인드가 그래. 싫으면 말아라. 아, 이게 멋있네. 싫으면 말아라. 야. 세상에 사람은 많아. 사람 많아. 그치, 여자는 반이다. 네, 그럼요. 여러분. 꺼져. 그쵸? 마인드 좋아요. 아, 우리 선배님 마인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그 앞서 제가 간단히 읊긴 했지만, 네네. 그러면 쉐보레에서 계셨었던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처음에 쉐보레를 들어갔던 결정적인 곳은 이제 평택 PDI라고 네. 이제 탁송차에 실려서 올라가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수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거기 회사에서 너 인천에 VDC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이렇게 하는 그쪽에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를 그래서 탁송하는 걸 최종적으로 배차하고 이런 일을 제가 했었고 정비 쪽 일도 하셨잖아요. 정비 일은 제가 쉐보레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네네. 그 기술교육원에 제가 들어가서 4개월 수료를 하면서 정비 네. 자격증을 따서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행기사. 그렇습니다. 수행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행기사는 한국 GM 수행기사 일 모집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국내 3공장을 다 가볼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문 닫은 군산공장이 있는데 군산공장에는 제가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거기 그게 있거든요. 네. 시험 보는 곳이 있어. 네. 거기도 가봤고 창원공장도 가봤고 네. 부평 공장만 아직 내가 못 가봤다. 아. 근데 이 일을 하면 공장을 맨날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인판 달려있는 차를 맨날 볼 수 있겠구나. 이거는 성덕이다. 이거 야. 진짜 성공한 덕후다.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해갖고 그때 지원을 했죠. 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부평 예. 공장에 매일만 가게 해다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같은 쉐슬남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이제 현기차에 비해서 맨날 기본기로 우리가 어필하고 니네 뭐 하체 까봤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니 험빠지. 맞아. 그러면서 형 빠져. 모든 사람을 현빠로 치부해버리고 그렇죠. 싸우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많이 욕을 먹었고 가장 또 욕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기본기를 떠나서 니네 이거 옵션 너무하지 않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오토홀드가 최근에 트랙스에 처음 들어가고 맞습니다. 아직도 주행보조 장치 지도 반출이 안 돼가지고 안 되고 맞아요. 차로 중앙 유지가 아직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통풍 있는 쉐보레 차도 흔치 않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솔직하게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B 세그먼트 밑에 차량에 통풍 시트를 요구하는 나라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저렴한 차는 그 저렴한 차만의 가치가 있는 건데 차도 막 4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차에다가 막 스마트 크루즈에다가 뭐 통풍 시트에 전동 시트에 뭐 전동 슬라이딩 도어도 막 넣어달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 그 가격에 차를 못 만들죠 사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현대는 만들던데.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한 부품을 쓰길래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대체 원가를 얼마를 쓰길래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절감을 하길래 저기다가 야. 이런 걸 넣어주지? 이번 공격은 한번 꽈다. 나도 몰랐다. 눈치 못 챘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쉐보레 모든 차를 거의 다 타봤잖아요. 그렇죠. 만져도 보고 분해도 해보고. 분해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타봤던 차 중에 쉐보레 차 중에 정말 이 차는 훌륭하다. 일단은 세대 불문하고 마티즈부터 스파크 차량은 저는 정말
쌍따봉 드리겠습니다. 아, 마티즈는 사실 너무 오래됐고 스파크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스파크가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일단은 제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구매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네. 세 개 나라에 동시에 수출하는 차를 무조건 구매를 고려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게 유럽에도 판매하고 아시아에도 판매하고 미국에도 판매하는 차량을 구매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 세 개 국가에 다 맞추기 위해서 차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요. 왜냐면 미국에만 파는 차량을 보게 되면 하체가 좀 허술하고 유럽 쪽에만 파는 차량을 하게 되면 고속이라든지 이런 거 갔을 때 너무 단단하거나 그런 게 단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3개 국가의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얘는 미국에 안 팔잖아요. 팔았죠. 스파크. 얘가 스파크가 별 5개를 받았던, 물론 구형 스파크 기준이긴 하지만 별 5개는 IIHS? 맞아, IIHS 별 5개 받았어. 근데 이거 역설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여기도 맞춰야 되고 저기도 맞춰야 네. 되고 우리나라도 맞춰야 되고 그럼 차가 좀 컨셉이 애매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쉐보레가 판매량이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한국인 입맛에는 맞추질 못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스파크 수동 모델이 카페 보니까 최근에 중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역으로 막 오르는 중입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스파크 수동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그거를 역설해주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수동이 팔릴 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길 막히고 뭐 하면 수동이 무슨 말이냐 막 이랬는데 단종이 되고 보니까 네. 선녀였구나. 경차는 상대적으로 상태 좋은 차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중고로. 맞습니다. 제가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좀 토대로 해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일단은 차에 돈을 안 써요. 경차는 특히나 이 차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어차피 뭐 2, 3년 있다가 차 바꿀 차 해갖고 그냥 2, 3년 동안 돈을 진짜 아예 안 쓰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차를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한 차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저는 그래서 경차를 혹시라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신차로 구매하는 거 오히려 되려 추천을 합니다. 네. 경차가 감가한 거가 진짜 잘 돼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우리 선배님의 두 번째 스파크잖아요. 네, 두 번째 스파크입니다. 첫 번째 스파크는 약간 누나와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한으로 남아서 맞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옵션 모든 거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타면서 뭐 사제로 추가하신 것도 있어요? 일단 2열에 얘가 실내등이 없어서 2열 실내등을 시공을 했고요. 그러네요. LED예요? LED 바꿔놨습니다. 전구도 아니야.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알페온에 들어가는 조명 선바이저. 네. 요거 장착했고 실내는 사실은 그게 전부고 네. 이제 외적인 거는 이제 앞에, 옆에, 뒤에 에어댐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휠은 국내 아사라는 브랜드에서 네. 토요타 86 차량의 원메이크 레이싱 휠로 제공을 했던 휠이 있는데 그 휠을 이제 스파크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것도 장착을 해놨고요. 순정 스포일러.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플러 팁을 중앙으로 빼놨습니다. 차가 너무 이쁘고 상태가 너무 깔끔해서 이런 차를 보면 또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쉐슬람들은. 사람들은 이런 깨끗한 쉐보레 지나가면 예. 역시 쉐보레 지나가죠. 또. 네. 그럼 이 쉐보레 또 경쟁차가 지금은 단종됐지만 모닝 있었고 레인 있었고 그렇죠. 그런 차보다 이 스파크가 나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수동을 유지했던 차는 얘밖에 없어요. 모닝도 수동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언급을 안 했구나. 네. 이 차에 통문짝 쓴 차는 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문짝이 용접해서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네. 차 가격이 저렴한 차들은. 트랙스가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는 통문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캐스퍼도 통문짝이에요. 여기서 선배님 캐스퍼 얘기 왜요? 근데 지금 판매하는 경차는 걔니까 얘는 이미 단종이 돼서 못 구하니까. 그래도 걔 현대차 여기 분위기 못 맞추고 걔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안타깝지만 레이는요? 레이는 용접이죠. 용접이고. 그러면 좀 크게 봤을 때 네네. 현기차와 네네. 우리 쉐보레 차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견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쉐보레에서 나오는 일정 이상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견인을 상정해서 차를 보통 만들거든요. 그래서 견인 능력이 좀 월등하게 높아요. GM 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네. 급발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GM 렌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프로그램 로직적으로 봤을 때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을 때 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같은 게 있을 때 브레이크가 우선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혹여라도 전자장비는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연의 그런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쉐보레가? 좋은 얘기. 이거 좋은 얘기다. 쉐슬람 박수 쳐라. 우리 선배님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쉐슬람의 진심인 우리 선배님께서 쉐슬람 왜 그만두시고 다른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는 은퇴 선언을 하겠습니다.
탈당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냥 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까 제가 푸조 얘기를 잠깐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작은 차를 좋아하고 해치백을 좋아했었어요. 원래는 이 해치백이라든지 작은 차를 주축으로 개발을 했던 시장이 한국이랑 오펠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 우리나라의 군산 공장의 폐쇄 소식을 알렸던 시점, 네. 그때 이제 오펠이 매각이 됐습니다. 스텔란티스로 갔죠. 그렇죠. 그때는 PSA였었어요. 맞죠, 왜냐면 맞죠. 합병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푸조한테 오펠이 넘어갈 때 그때 느꼈죠. 아, 이제 어떤 차들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때 이제 좀 1차적으로 상처를 받으셨고 그렇죠.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형 트랙스 단종 소식, 아베오 단종 소식, 크루즈 단종 소식, 말리부 단종 소식. 크루즈도 좀 아쉬워. 크루즈도 많이 아쉽죠. 네. 왜냐하면 또 슈퍼카 아니었습니까? 한때 그쵸. 조선 320D라고 불렸던 맞아. 소형차 라인업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게 오펠이 이제 나가면서 영향이 크구나.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탈당을 하시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사실 지금 회사를 그만뒀고요. 네. 지금은 일본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왜요? 얘네들은 과연 자동차 문화가 어떨까? 직접 몸소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내가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 싶어서. 그럼 이 차 갖고 가나요? 이 차를 3월달 말에 배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일본 땅을 제가 직접 밟습니다. 이 스파크로. 스파크로. 후쿠오카로 들어가서 쭉 위로 올라가서 도쿄까지 찍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까지 오긴 와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 다시 와야 되니까. 왜요? 일단은 제가 아직 비자가 없어요.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여행으로 가시는 거고? 그렇죠. 여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레일을 샀습니다. 왜요? 사실 그 레일을 가지고 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레일을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이거 무슨 말이죠? 과연 K 경차는 일본에서 어떤 힘을 쓸 수 있을까? 얘는 사실 소장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되면 외부에 주차하고 막 이러면 혹시라도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얘는 사실은 한국에 두고 가고. 네, 그리고 레이는 내가 진짜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그쵸. 일본 경차와도 비교도 해보고. 맞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도 여전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가요?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캐나다는 마지막 목표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가기 전에 일본을 가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1등 브랜드 토요타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35년 동안 동남아에서 조작해, 심지어 자국민들한테도 네, 디젤 엔진 조작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거 좀 밝혀주세요. 왜 대체 얘네 무슨 기업 문화가 있길래 이랬는지 그것조차도 한번 제가 직접 가서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좀 헷갈리네.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예상이 안 되네. 탈당했으니까 어차피 저랑은 인연 끝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쉐보레 분들한테, 그래도 지금 상심이 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큐! 수많은 우리 동지 쉐슬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좋은 미래는 올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죽고 나서 올 수도 있고. 선배님! 선배님! 무슨 좋은 얘기 좀 덕담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인연의 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아요? 저 있어요. 이름 한번 얘기하세요. 저 렉스의 일상입니다. 그 렉스가 트렉스의 렉스입니다. 여기까지! 안녕. 노트라인 터치의 모든 맵일 진짜 너의 목소리를 들어봐. 노트라인 연성로의 자동차를 그의 시선을 비켜갈 차 것도